경험이 없는 초보는 이 영상을 반드시 2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자영업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마트 내부 상가,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같은 쇼핑몰 상권에서는 절대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트, 백화점, 지하철 역사와 같은 장소를 우리는 특수상권이라고 합니다. 특수상권은 월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상가의 임차 조건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고정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특수상권의 임차료는 수수료 베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월 매출액의 퍼센테이지가 수수료가 되는 거죠. 제가 수수료 계산 예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매장의 수수료가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월 매출액이 1억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최종 월세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월세가 월 매출액과 연동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 매출액이 낮을 때는 월세가 똑같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수상권에서 낮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2년 혹은 3년 계약 종료 이후에 재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인테리어 감가상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사태, 이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특수상권에는 MG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니멈 개런티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표현하면 최저 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낮게 나와도 이 MG에 해당되는 금액은 월세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수수료 계산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해당 특수상권의 수수료가 10%예요. 그리고 월 매출액은 1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MG가 없는 상황이면 1,000만 원의 월세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니멈 개런티 MG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억의 10%인 1,0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MG에 해당되는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F&B 브랜드의 특수상권 수수료는 15%에서 23% 수준으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판매 단가가 높은 패션 업종은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차에서 점포 개발을 할 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같은 특수상권의 카페 출점을 상당수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16% 이하의 수수료는 사실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F&B 브랜드의 기본 수수료율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에서 월세는 매출액의 10%를 넘어가면 수익을 남기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인건비, 원재료, 세금 등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 이 10%라는 수치는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수상권은 기본적으로 이보다 높은 월세를 지불해야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결국 큰 수익이 발생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대표의 수익도 드라마틱하게 증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변동 퍼센테이지로 세팅되어 있으면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함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생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 베이스가 17%라고 해볼게요.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월 수수료는 8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매장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수수료도 1,360만 원으로 510만 원 정도가 상승하게 돼요. 매출액이 만약에 1억까지 상승이 됐다. 그러면은 수수료 또한 7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5천만 원 판매했을 때의 월세보다 85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월세가 고정비여야 하는데 변동비가 됐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사 고수들은 특수상권은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과 투자금이라면 보다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특수상권은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수상권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마트나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고정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공간에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는 것은 사실 특수상권 창업에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잊고 있는 게 있죠.
문제는 내부에도 경쟁자가 있다는 겁니다.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내 매장 하나라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내 가게만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특수상권 안에는 여러 개의 매장이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상권에서 운영되는 매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든 매장이 다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가게는 고매출이 나오지만 나머지 가게들은 저매출로 고생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부 경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운영을 하니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점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특수상권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 방문 고객이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추가 유입 고객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장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맛, 운영에 따라서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상권은 개념이 조금 다르죠. 이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내 매장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매출의 한계치가 이미 시작부터 존재한다라는 의미겠죠.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제가 점포 개발을 할 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상권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특수상권을 희망하는 창업자가 10명 중 5명 이상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좋은 상권이 특수상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는 다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감에 의존해서 투자에 대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브랜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지 고민하는 상권에서 다른 브랜드들은 충분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꼭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수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은 영상을 2번 이상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 베이스로 책정됐을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분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